통일교 관련한 특검도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요. 글쎄요, 아주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연루되었다는 의혹, 그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과 당의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분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매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건데 오늘 정 대표의 얘기를 보면 진짜로 중립적인 곳에서 추천을 받는 걸로 하자고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뭔가 이 통일교 특검 자체를 지루하게 뭔가 물타기 하려는 그러한 특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지금 최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나 조의대 사법부에서 추천해야 된다. 이게 본인들이 주장한 논리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어떻게 재판부를 형성하는데 법무부 장관, 수사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나? 이것은 위헌이다. 아니 그러면 재판을 할 그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면 위헌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위헌적이다 공격을 하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도 논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개혁신당의 당수인 이준석 대표가 과거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활발하게 로비 활동을 했을 때 당시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현재까지 이준석 대표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를 못 네.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과연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통일교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안 나온 거지 당직자나 어떤 다른 정치인 중에 연결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 특검 추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뭔가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4개 당이 합의를 해서 예. 중립적인 기구를 선정해서 밀어붙이면 이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변 변협 이런 기관입니까? 뭐 민변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변협 정도는? 변협도 가능할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지혜를 모아보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통일교의 그 방대한 로비, 그다음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출국 금지하면서 가열차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특검에 대한 논의 시간은 있다. 타이밍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면은 변협 정도면은 가능한 거예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뭐 헌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헌재는 그 구성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다양성을 또 반영하는 차원에서 예. 정치권의 여러 가지 추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헌재와 대법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은 대법원이 더 높은 거죠. 그러나 만약 이걸 갖고 또 오랫동안 서로 왈가왈부할 예, 필요 예,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협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 너무 서로 간에 완벽한 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추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다 양보해서 변협 정도로 어느 정도 의사를 모아서 얼른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갑론을 할 겁니까? 그 사이에 공소시효 다 지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변협 정도로 좁혀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밀착을 하고 있죠. 그 모습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투쟁의 방법으로 뭐 단식이나 아니면 뭐 삭발 이런 것도 언급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지고 공동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장외투쟁 이미 다 네.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단식이나 네. 삭발, 장 대표와 이준석 대표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아니 24시간 필보드한 장 대표가 이제 뭘 못하겠습니까? 이미 그때 결기와 용기를 드러냈는데 뭘 못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의 그 단식 투쟁은 이른바 투톱의 단식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그림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만 하면 내란 정당이야, 해산될 정당이야, 위헌 정당 이렇게 프레임이 됐는데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순간 세석이 온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프레임을 씌울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이른바 보수 야권의 단일대가 형성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가 특검법 합의를 하자마자 그날 고위당정 회의 열린 다음에 바로 특검법 못 받겠다는 걸 바로 바꿨잖아요. 이게 영향을 좀 끼쳤다고 봐요.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단일 정당으로 발의하면은 내란 정당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이게 그 사안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양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삭발, 뭐 제가 보기 삭발보다는 단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상징성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단일 대우가 형성되면서 여당의 논리적으로 궁색한 특검법 자꾸 이렇게 미루기를 압박한다? 정치에서는요, 말이 궁색하면 지는 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이 궁색해요. 그러니까 자꾸 중립적, 뭐 객관적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자꾸 이게 시간 벌기로밖에 침대 축구밖에 안 비치거든요. 야당은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인 데서 빨리 하자. 근데 민주당은 자꾸 빨리 하자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데로 하자는데 객관적인 데 찾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이 두 대표가 연말 전국에 저 단식 투쟁이라든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그럼 유기철 부회장님, 여기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에서는 뭐 할 생각이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그런 문제는 장 대표인데 여기에 동조하거나 연대해서 이렇게 같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단식 등의 방법이요. 네. 저는 단식 저게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죠.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방법의 특징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이제 뭔가 보태진다는 거죠. 개혁신당이 이제 세석분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개혁신당이랑 또 다른 정당과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할 만한 사안이구나라는 꼭 국민께 어떤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사안별로 조국 신당과도 같이 연대해서 단식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어떻게 해요? 아니 사안별로 가능한 사안별로?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조국 신당이 추천하자라는 안도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럼 개혁 신당과 조국 신당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어차피 복수 추천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도 못 받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거절한다. 그럼 조국 혁신단도 합쳐가지고 단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안이 이게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흔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저 방법이 하나의 시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더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다면 뭐 저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 민주당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떤 특검을 제대로 입안해서 실행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에 흔들리는 장동영 리더십을 어떻게 하든 대여 강경투쟁으로 붙잡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저런 투쟁적인 방식을 보이고 효과가 있고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저러한 행보 자체도 순수성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한동훈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당내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뭔가 그런 중도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르면서 본인의 입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때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요. 실체적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당내 투쟁을 위해서 억지로 싸움을 만들어갖고 억지로 삭발하고 억지로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감동에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통일교 특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것이에요.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명분은 많이 잃어버렸다. 지금 하고 있는 강경한 투쟁은 대여 투쟁이라기보다는 그를 가정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지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 더 높았잖아요. 너무 오래 끌면 또 역풍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뭘 오래 끌었나요?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뭐 굉장히 오래 끈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코미디 같아요. 특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특검을 하는데 추천권 가지고 단식을 한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아니 어느 정치판에서 추천권 문제 때문에 당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단식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지 예.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꼭 단식을 해야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서 하자. 왜냐하면 정치권의 정당과 관련된, 그러니까 통일교와 정당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자유롭지 못해요. 수사하다 보면 개혁신당에서도 나올 수 있고 조국혁신당에도 나올 수 있고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런 정당이 추천을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변협 같은데 객관적인 데다가 얘기해서 합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법원행정처 얘기를 하고 전 법원행정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최종적 판결을 할 사람이 예. 그 수사를 할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안을 갖고 나와서 야 그거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돼? 다른 객관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아이씨 안 돼. 우린 단식할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거 국민의힘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신천지 얘기하면서 막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10만 당원 정당에선 얘기하고. 사유가 추가될 그쵸? 것이다. 10만 명 정도 얘기했었고 갑자기 1,000원만 내고 한 달에 1,000원만 내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특례적인 조항들을 줬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단지 정치인 몇몇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그동안 정당에 어떠한 정치적 로비와 뇌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자체가 이것을 정치적인 논박을 통해서 단식인 이런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예.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못 밝혀내게 되면 미국처럼 소위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구구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막는 거기 때문에 단식하지 마시죠. 빨리 대화하셔가지고 합의하시면 되지. 어디로 할지. 이거 가지고 단식한다면 코미디죠. 코미디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예. 아니 그 추천 방식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2명 추천하는 거에 대통령께서는 이미 절반의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야당이 추천한 부분을 하나 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객관적인 어느 기관인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보여지는 기관이 어딘지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그게 그런 기관을 못 되시면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그냥 통일교를 도왔던 분들 잠재적으로 숨어서 활동하게끔 냅두시죠. 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의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야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공 굳이 뭐 시장의 정략 이런 이유는 아닌 거죠. 정당에서 아니 정략적으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적절하게 어느 정도 요만큼은 양보해 주시고 만약에 하다 문제 있으면 그 거대 정당으로 또 입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엄하게 보실 필요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개혁신당 한동훈 대표의 요즘 흐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좀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품어안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조작을 시도했으면은 그건 그냥 정계 은퇴해야 되고요. 그거는 그냥 찌질한 거죠. 그거는 그냥 그 찌질한 사람인 거 정도로 해야지. 그걸 무슨 뭐 징계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웃긴 거죠. 예. 한동훈 대표 싫어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저를 안 감정이 좋아하는 것 있어요? 같은데. 뭐 그런 해석이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이랑 이 특검법 관련해서 연대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외곽에서 좀 때려주고 이런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목적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는 장동혁 대표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공간을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저격함으로써 보수 진영에서 본인의 또 전체적인 입지를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두고 꽃놀이패라 그러죠.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는 이제는 또 결이 예전에는 뭐 사과가 없으면 내가 안 만난다 뭐 연대 없다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지만 이게 지금 뭐 만일 두 분이 이제 단식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특검법에만 퍼포먼스일까요? 아니죠. 지방선거까지 보는 그건 다 우리가 더 예측하고 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쥐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연대 카드는 장동혁, 그다음에 저격의 카드는 한동훈을 주면서 그러니까 전체 보수적 파이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공간과 역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안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도 왔고 내년 1월 1일이면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선에 대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뭐랄까 국면을 맞이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부장 이게 개혁신당과 선거연대까지도 당연히 뭐 하든 안 하든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 그렇죠. 저희가 뭐 명시적으로 당대당 선거연합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네. 지역별로 묵시적으로라도 선거연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미한 지지율 차이로 낙선되는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정당 하나를 사실 같이 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도움되는 거라서 그거는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네. 총선 이럴 때 보면 진보당하고도 사실상 선거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당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선점 싸움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보수의 뭐 적통이라고는 뭐 해도 네. 보수 내에서 가장 부동의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지금 서로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 부분은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네. 다만 싸움하는 측면의 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보수 정당에 나아갈 길 관련된 싸움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소위 아젠다죠. 아젠다 싸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예컨대 당내에서 또는 뭐 진영 내에서 너무 칼을 깊숙이 찌르는 것은 저는 그것은 다소 진영 어떤 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주면 저런 싸움은 있을수록 또 국민께 회자되는 보수 주자가 많을수록 저는 보수 장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특검 통일교 특검을 본인은 특검 없다냐고 물어보네요. 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내 당직도 없다 보니까 네. 통일교 특검이라도 한번 이야기해서 부각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선투쟁이고 같은 이념, 같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부터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 어게인은 굉장히 반발하고 반대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안에서 한동훈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 중도 보수의 세력을 나눠 먹지 않겠다. 힘을 합치지 않겠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윤 어게인 세력이라도 손을 잡아야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지난 2021년, 2022년에 똑같이 국민의힘이 그랬죠.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돼. 검사 세력이든 어떤 세력이든 힘 모아가지고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결론이 결국은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됐습니다. 예. 결국은 꼼수와 화려한 언변, 기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노선투쟁과 진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한 지 10년 지났는데 계속 기교만 부리고 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언제 또 무슨 말을 할지 오늘은 또 새로운 말을 할지 또 과거 대선 때처럼 가학적 성비하 발언을 또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죠. 고생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이게 단순히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지아 의원의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냈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요거 어떤 의미의 메시지라고 보세요, 의원님?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합당은 못하더라도 같은 당이니까 우리 합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전.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다. 싸운 적이 없어서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 할 것도 없이 같은 동지로서 앞으로 나가자. 한지아 의원이니까 좀 속내를 잘 알 수 있겠죠. 그 의미를 동지가 되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뭐 사실 최근에 기류를 놓고 보면 미묘하죠. 요즘 뭐 흔히 이제 그 표현을 이제 뭐 연애로 비하면 그린라이트가 반짝반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밖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약간 두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은 침묵해도 자꾸 뭐 이른바 장한 갈등 이렇게 자꾸 일부러 좀 부추긴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어찌 보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른바 권고, 그 당무감사의 권고, 그 2년 당원 중재 권고가 저는 하이라이트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서로가 출구 전략을 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든 뭐든 하려면은 윤리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윤리 구성이 이게 잠잠해요. 맞아요. 이 얘기 잠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진화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당무감사에 있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른바 징계 처분적 효과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가 미묘하게 그게 이제 1, 2주 이어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그 출판 기념회 북커선트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또 화해로 나갈 수 있다고도 슬쩍 한번 던지고 그다음에 장도영 대표는 최근에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당 공세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찌됐건 한지아 의원의 말대로 원래 갈등은 없었어요. 다만 갈등을 자꾸 표면화시켰을 뿐이지 두 사람 명시적으로 누구를 저격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지만 서로 정치적 공간 확보 때문에 약간의 어떤 좀 뭐랄까 그 투쟁 같은 건 있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서로가 다투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통합의 시간이 왔다. 이제 어찌 보면 연대 시간도 오는데 다만 이 모습이 조금 더 그 아름답게 그다음에 좀 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좀 순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마지막 퍼포먼스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조 대표 왜 무슨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에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 명분이 있든 없든 여야 가릴 거 없이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많은 정당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24시간 정말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권력 의지와 인간적 그 체력 한계를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평가해줘요. 그런데 그 전날에 한동훈 대표 뭐 했습니까? 지지자들하고 파티했어요. 2만 명 모였다고 홍보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 뭐 했습니까? 김근식 뭐 이런 측근들하고 또 술 먹는 파티를 노량진에서 하면서 그것을 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정당인으로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기찬 부장님 궁금한 게 한지아 의원의 저 해석대로 지금 당에서는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해석하는지 하고 여기서 요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하고요. 근데 계기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이 조금 공고히 됐다. 이 정도는 아마 인식이 다 합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세력 대 세력의 헤게모니 싸움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어렵다고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 호가 뭐 일각의 또 그 얘기에 따르면 뭐 1월, 2월에 좌초될 것이다. 뭐 이렇게 비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세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공고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정하자. 장동혁 체제를 인정하자라는 식의 헤게모니 싸움의 기조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게 당내로 보면 이제 중진들도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선수 의원들을 만나봐도 이제 좀 뭉치자라는 의견들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뭉치지 않아서 힘이 없으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고 국민 지지를 통해서 그 대통령의 어떤 뭐 독주나 아니면 민주당의 전행을 막아야 되는데 매번 무시당하잖아요. 그것도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고 아예 무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당원들의 비아냥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헤게모니를 진들 지금 당이 빈배가 되는데 이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견제를 위한 국민적 그 어떤 바람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외형은 갖춰놓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공감도 못한다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죠. 그럼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좀 되게 좀 기괴했어요. 이번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보고 거기에 노고를 취할 수 있지? 내용은 하나도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음. 근데 이때 총으로 쏴 죽이고 체포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 됐냐면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오는 사설을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예.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야 24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참 대단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듣고 친한계 측근 의원이라는 분이 야 이거 화해 제스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웃겨서 정치가 뭐 으르렁으르렁 대다가도 화해하는 겁니다만 예.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었고 체포하려고 했었던 내란에 대해서 2시간짜리 계몽령이라고 한 사람과 화해하자는 제스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나? 알겠습니다. 제 딴에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부러우신 거죠? 전혀 부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사설은 그 취지는 그거였어요. 지금 원래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설의 취지는 자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저 민주당 그 탄핵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도 없다. 그 말의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자체로 그런 세력이 있어서 이걸 내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그 항변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거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죠.